그 통지문에도 행정 처리 문제로 지연됐다,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의제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소송을 해보면요, 그런 게 인정이 잘 안 되고, 저희가 실제 소송 제기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항변했지만 저희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상가를 분양받으셨던 분이 계신데요.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방문 신청을 하셨고요. 제가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제가 부천에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상가 분양을 하나 받았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예,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말쯤 지식산업센터에서 상가 하나를 8억 원에 분양받았어요. 당시 분양 대행사 직원이 여기는 약국 독점 자리다, 옆 건물에 병원이 곧 들어올 예정이니까 임대 수익은 걱정이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이제 투자를 결정했죠. 근데 그런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예, 그 약국 독점 자리면 그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뭐 계약서에 적혀 있거나 하나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직원 말만 믿은 제 잘못도 있는데, 계약서 어디에도 약국 독점이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처음에 직원이 말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방금 치를 때쯤에 지인이 독점 권리는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돼야 효력이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지인을 통해서 계약하신 거군요.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셨어요? 바로 분양 맡은 신탁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근데 신탁사에서 그런 독점 자리 없다, 약국 독점 분양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도 물어보니까 여기도 독점 자리 같은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인데 계약서도 없고 신탁사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따져보셨어요? 전화해서 당연히 따졌죠. 처음에는 뭐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얼버무리더니 뭐 그 뒤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나몰라라 하는 태도였어요. 실제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분양 대행사 직원 말만 듣고 계약하셨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의뢰인분께서는 8억이나 되는 큰 상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매우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온 거죠. 독점 약속이 거짓말이었으니까 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의뢰인분의 말씀을 따르면 이제 분양 대행사의 직원, 약국 독점자들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걸 아님을 알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기망행위를 한 거죠. 작정하고 속인 거고요. 분양 대행사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광고를 했다면 그건 착오에 빠뜨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 규정을 보시면 기망에 의한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주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취소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분양 계약이 무효가 되게 되는 거고, 이제 납입하셨던 분양 대금을 모두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원 말에 속아서 그 계약의 중요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는 걸 입증하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의뢰인분이 계약 체결을 하실 때 약국 독점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설명도 했고요, 대행사 직원이.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니까 이 부분이 뭐 기망에 의한 것인지 착오에 의한 것인지 그런 걸 저희가 밝혀낸다면, 입증을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사 직원 말만 믿은 제 불찰도 있긴 한데 그 사람이 회사 대표는 아니잖아요. 근데 신탁사나 시행사 쪽에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뭐 직원이 제멋대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뭐 어떡해요? 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대부분 소송 가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분양 대행사 개인의 일탈된 행위다, 그래서 우린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분양 대행사가 뭐 작정하고 사기를 쳐도 수분양자는 전혀 구제받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법원에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분양 계약 시장 자체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분양 대행사는 실컷 허위 가짜 광고, 기망 광고 해놓고 속아서 계약 체결하게 해놓고 그냥 쏙 날라버리고 지금처럼 연락 두절되고, 이러면 소비자인 수분양자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법적인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행사, 신탁사와 분양 대행사가 이런 분양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대행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분양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에 따른 계약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뭐 이행 보조자 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본인과 대리인 관계에 있다. 이런 법적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대리인이 했던 행위, 뭐 이행 보조자가 했던 행위, 수임인이 했던 행위를 본인, 위임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논리로 저희가 공격을 하거든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도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저희가 주장을 할 겁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 직원 혼자 한 행동이라고 책임을 안 지는 건 아닌가 보네. 근데 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처음 계약할 때 입주 예정일이 2023년 11월이었는데 예. 최근에 2024년 4월로 연기됐어요. 땅에서 오염물질이 나와서 정화 작업이 필요하고 뭐 코로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연된 거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입주 지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서에 입주 지연이 3개월 초과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약서에 보시면 여기 계약 해제 조항이 있고요. 3개월을 초과해서 입주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입주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이제 지연되면은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네요. 이번에 한 5개월 정도 무서워지는 거니까 이 조항 근거로 계약 해지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시된 규정이잖아요. 수부양자에게 유리한 몇 개 안 되는 조항 중에 하나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조항이고요. 지금 상대방이 주장을 하는 뭐 코로나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정화 작업이 있었다, 이런 건 다 상대방 측 사유거든요. 미리 지질 조사를 해서 정화 작업이 없도록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요. 어떤 경우는 뭐 노동조합에 뭐 파업이 있다 이런 사유로 주장을 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3개월 초과해서 입주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통지문에도 행정 처리 문제로 지연됐다, 우리 책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발뺌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의제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소송을 해보면요, 그런 게 인정이 잘 안 되고 저희가 실제 소송 제기해서 상대방이 그렇게 항변했지만 저희가 전부 승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해도 두 가지 다 저한테 좀 유리한 것 같긴 합니다. 님 같은 경우에 요약을 하자면 쟁점이 두 가지네요. 이제 약국 독점으로 인한 계약 체결로 했었고, 기망행위,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한다는 쟁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 3개월 초과해서 지연이 된 부분, 약정 해제 조항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다는 그 두 부분을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각각 그 개별 사유로 전부 승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약국 독점 자리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증거를 제출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있고요. 3개월 초과해서 입주 지연된 사례에서도 저희가 전부 승소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주장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탁사나 시행사 쪽에서는 어떻게 반박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 광고할 때 뭐 어느 정도 가장은 다들 하는 거다, 뭐 전 그렇게 중요하면 계약 전에 직접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제 잘못을 좀 거론할 것 같아요. 네, 실제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 독점 자리라고 하는 건 그 계약을 체결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중요한 요소라면 분양 대행사 직원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고지도 하고 확인서도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에 편입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소비자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위 가장 광고가 있다고 분명히 봐지고요. 아무리 상대방이 주장을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 중요한 요소에 있어서는 분양자 측에서 설명 고지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저희가 매우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과 경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더라도 계약에 편입됐다라고 봐줄 수 있는 사정들이 있다면 계약 조항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취소가 돼야죠. 아, 네, 듣고 보니까 좀 마음이 놓이네요. 꼭 좀 승소하게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해서 꼭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개별 사유로 승소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보고, 그리고 님 같은 경우도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녹취 파일도 갖고 계시고 문자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승소할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8억이라는 돈을 포기해야 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럼 변호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대방 기책 사유가 명확해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서 소송전 협의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확실히 알 테니까 저희가 보냈던 내용 증명을 받고 소송 가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소송 전에 협의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내용 증명부터 작성을 해서 발송하고 도달시킨 다음에요. 시행사 측과 협의를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협의로 끝나면 좋겠네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으면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힘이 나네요.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꼼꼼히 진행을 해서 꼭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